안녕하십니까. 2019년 10월 12일 토요일 코페스 동반자 채널에서 이런저런 이야기 디렉토리 내에서 한국의 놀라운 발전은 경제 발전뿐이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리고 모든 학자들이 한국의 경제 발전에 대해서 칭송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경제 발전에 대한 이야기도 아주 많이 하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경제가 발전했다, 이런 논리를 펴지만 사실은 경제 발전을 한 것은 틀림이 없지만 열심히 일만 해서 경제 발전이 이루어진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좀 젊은 세대들은 과거, 그러니까 불과 30년, 40년 전에 한국이 어땠는지를 전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50년, 60년 전에 한국은 더더욱 모르겠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30년, 40년 전, 40년, 50년 전, 또 60년 전, 이때는 한국이 아주 못 살 때입니다. 특히 5, 60년 전에는 못 살기만 한 게 아닙니다. 못 살기만 해도 지금 같은 국민의식을 갖고 못 산다면 그래도 천국이죠. 제가 몇 가지 일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젊은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투표를 하게 되면 모든 정당이 있고 정당에는 기호가 있습니다. 기호. 다른 나라에는 기호가 없다고 그럽니다. 기호는 번호 표시죠. 번호 표시. 그러니까 다른 나라 정당도 다 번호는 있는데 기호는 없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우리나라에서 투표를 하게 되면은 기호 1번 정당이 있고 그 기호 1번 옆에는 아라비아 숫자가 아닌 로마 글씨 비슷하게 이게 일자 막대기가 하나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기호 2번이면은 막대기가 2개가 표시됩니다. 그리고 3번 정당에서는 기호 막대기가 3개가 표시되는 것이죠. 이게 왜 그러냐?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투표를 했냐 하면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될 때 투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투표를 할 때 정당 1번, 2번 이런 표시를 해서 아라비아 숫자로 쓰면 되는데 그 당시에 글씨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우리 당은 1번이니까 1번에 쓰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 당은 3번이니까 3번에다가 찍으면 됩니다. 이렇게 아무리 설명을 해봐도 글씨 1, 2, 3, 4를 읽을 줄 모르기 때문에 차라리 막대기 표시를 하는 겁니다. 기호는 1번, 기호는 1번, 막대기는 하나, 막대기는 하나, 이렇게 선거운동을 했었죠.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무슨 투표를 했겠습니까? 막걸리나 받아다 주고 고무신 한 짝 주면은 찍는 겁니다. 막대기 하나다 찍어. 이렇게 하면 찍는 겁니다. 그런 민의가 대한민국의 수준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런 투표만 그랬던 게 아닙니다. 지금은 횡단보도를 건너가거나 자동차를 운전하고 하면은 빨간불은 쓰고 파란불은 가고 뭐 이렇게 다 압니다. 신호체계에 대해서. 그런데 과거에 횡단보도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냥 아무데나 막 건너다니고 육교로 건너가라고 육교를 만들어줘도 그 밑으로 막 무단횡단을 하는 겁니다. 그런 시절 이전에는 횡단보도를 건너갈 때 쓰는 신호가 지금처럼 빨간불, 파란불 이게 아니었었습니다. 물론 시내의 이야기입니다. 시내. 횡단보도에 파란불 대신 가시오 이렇게 글씨로 네온사인처럼 켜지는 겁니다. 그리고 빨간불이 되면은 서시오 이런 식으로 또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놓고 교통 단속을 시작을 하는데 그래도 무단횡단을 막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사람들이 글씨를 못 읽는 겁니다. 오시오, 가시오 이걸 읽을 줄 모르니까 그냥 막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가장 유명했던 대한민국의 코미디언이 서영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서영춘. 그 사람이 그런 걸 풍자해가지고 교통 순경하고 싸우는 그런 코미디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시오 하는데 건너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통순경이 잡으니까 당신 왜 건너가? 그러니까 서시오 이거를 거꾸로 읽어서 오시가 뭐라고 해석한다. 이렇게 풍자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글씨를 모르기 때문에 빨간불, 파란불로 신호체계가 바뀌었습니다. 그럼 그 당시에 교통 수준은 어떻겠습니까? 교통 질서죠.
그 당시에 시내 버스는 앞문, 뒷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내 버스들이 얼마나 불질서했는지 그냥 중앙선에다 차를 대놓고 사람을 태우고 내리고 이런 일이 다반사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하기만 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아주 못 배우고 문맹률이 높아서 국민의식이 형편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 그 어른들은 자식들을 가르쳐야 된다. 이런 욕망이 아주 강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회 질서도 형편없었죠. 뭐 무단횡단 이런 거는 고사하고 길에서 대소변을 막 보고 그리고 길은 전부 다 비포장이라 비만 오면 진창길이 됐었고 버스는 만원 버스, 콩나물 시루 버스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사람을 눌러 태워가지고 책가방 안에 있는 김치를 담은 병이 눌려서 깨질 정도로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학교는 아이들이 너무 많고 교실은 부족해서 콩나물 교실이라고 불렸고 그것도 1부제, 2부제 이렇게 해가지고 오전반, 오후반 그렇게 나눠서 수업을 했었죠. 그리고 옷에 이가 그렇게 많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리고 요즘이야 잘 사니까 사람들이 먹는 것에 구애를 받지 않고 고기도 하루가 멀다 하고 먹어야 되지만 그 당시에는 고기를 먹는 때가 추석 때, 구정 때 거의 2번 정도밖에 못 먹을 정도로 사람들이 어렵게 살았습니다. 고기는 그냥 떼끼니를 굽는 사람이 뭐 허다했었죠. 그 당시에. 그리고 목욕은 그러면 어떻게 됐느냐. 지금이야 가가호호 전부 다 샤워장이다, 욕탕이다 다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집이 없었습니다. 목욕도 1년에 2번, 추석 때, 구정 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는데 특히 구정 때 목욕탕에 가면은 서서 씻어야 됩니다. 서서 사람이 끼엉겨 가지고 목욕을 할 정도로 사람이 많아져 대목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걸 보고. 그러니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민도나 의식 수준이 어떻겠습니까?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니까 겨울에는 씻을 수가 없는 겁니다. 추워서. 그때는 굉장히 날씨도 추웠습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선생님이 발조사라는 걸 합니다. 그 당시에는. 그 양말을 벗겨보면은 아이들이 발을 못 씻어서 까맣게 덕해가 앉은 겁니다. 때가. 누룽지처럼. 까만 때입니다. 정말. 그러니까 발이 까마귀 발이라는 게 그런 거죠. 실제로 그런 사실이 그때는 허다했었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한 줄, 그때 분단이라고 하죠. 한 줄에 한두 병이 꼭 나옵니다. 그럼 선생님이 그런 아이들 양말을 벗겨가지고 수도가루 들고 가서 씻어. 그러면 겨울에 그 언 발을 찬물로 막 씻는데 때가 벗겨지질 않는 겁니다. 하도 새까맣게 덕해가 앉아가지고. 그런 형편이 대한민국의 형편이었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무작정 상경이라는 말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시골에는 그냥 끼니를 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서울로 가면은 어디라도 취직을 해서 밥은 먹는다. 이런 이야기가 퍼져 있고 실질적으로 시골에는 일거리가 없었기 때문에 많은 시골 처녀들이 서울로 무작정 상경을 합니다. 그러면 역 앞에서 그런 여자들을 살살살 꿰서 사창가에 팔아넘기는 그런 조직들이 아주 많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공공연하게 벌어졌던 거죠. 그럼 그 당시에 공권력, 치안, 그다음에 공무원 서비스 이런 수준은 어땠냐. 요즘 동에 가서 주민등록등본을 띄면 자동으로 다 띄게 돼 있습니다. 집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동에 가서 그 주민센터죠. 그걸 동해라고 불렀습니다. 동해에 가서 주민등록등본을 신청을 하게 되면 안 떼줍니다. 인지 때 말고 별도로 50원씩을 내야 됩니다. 급행료라고 해서 뒷돈이죠. 그걸 안 주면 안 떼주는 겁니다. 몇 시간씩 놔두는 겁니다. 돈 줄 때까지. 부르질 않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 50원이 어떤 정도의 가치냐. 그러니까 지금 최고로 좋은 담배가 5, 6천 원 한다고 하니까 그 당시에 신탄진이라는 담배, 최고 좋은 담배가 60원 할 때입니다. 60원. 그러니까 얼마나 큰 돈을 내고 주민등록등본 같은 걸 발급을 받았겠습니까? 그리고 파출소다, 경찰서다 이런 데서 잡혀갔다. 그러면 돈을 안 내면 못 나오는 겁니다. 그 당시에만 해도 경찰관들이 월급이 아주 박봉이었는데 조선시대 때 아전들은 월급이 없었습니다. 뜯어 써라. 이런 것이 그 당시에 그 아전들 급여 체계가 그랬었습니다. 조선시대는. 그렇기 때문에
해방되고 나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가난한 정부 때 공무원들은 거의 월급이 박했습니다. 특히 경찰 공무원들은 더 심했죠. 그렇기 때문에 잡혀갔다 하면 돈을 물지 않으면 절대로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서 잡혀가서 조서를 쓸래도 이름을 쓸 줄 모르는 겁니다. 자기 이름을. 그런 정도 국민 수준이기 때문에 경찰관들이 이름을 대신 써줘야 됩니다. 잡아가면.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잡혀가서 가족들이 와서 돈을 물어줘도 왜 물어줘야 되는지 그런 것도 모르는 거죠. 그럼 군대는 어땠냐? 말도 못했죠. 군대는 정말. 그 당시에는 부대의 PX를 그 부대장이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이득금은 부대장이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쫄병들을 후드러 패서 많이 팔아가지고 자기가 많이 먹는 그런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부대장은 사병들 밥을 조금 줍니다. 그리고 쌀을 다 팔아먹겠죠. 밥을 조금 주고 PX에서 빵을 팝니다. 배고프니까 사 먹어야겠죠. 이런 식으로 착취를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면은 사정없이 두들겨 패는 거죠. 자만지 오고 전부 다. 그리고 막걸리에서 많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막걸리 한 도라무 들어오면은 물을 한 도라무 타가지고 그거를 강제로 먹게 만들죠. 그래가지고 조모를 취할 때 술이 안 취한 이런 사병은 그냥 사정없이 또 두들겨 패는 겁니다. 술 안 취했다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쌀이 없어서 막걸리를 고구마 뭐 이런 걸로 만들어가지고 빨리 또 발효를 시키기 때문에 카바이트 이런 걸 넣어서 막 그냥 빨리 발효를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물까지 타서 먹인 그런 막걸리를 한번 먹어보십시오. 머리가 얼마나 아프겠나. 그런 의식 수준이었기 때문에 좋다, 나쁘다 이런 걸 떠나가지고 개념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 국가에 대한 개념 이런 게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그런 흔적이라도 찾을 수 있습니까? 아이들은 을의 길 앞에 나와가지고 대소변을 보고 그런 걸 지금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물론 경제가 발전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많은 학부형들이 아이들을 열심히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한민국은 문맹이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의식도 많이 높아졌죠. 많이 높아진 정도가 아니라 너무 좋아서 사기꾼들이 세계에서 최고로 많다고 하죠. 너무 똑똑해졌기 때문에 지금은. 시골 할머니한테 마이크를 줘보십시오. 국회의원 연설은 저리 가라로 말을 잘합니다. 지금은. 그만큼 국민의식이 높아진 건데 이것이 대한민국 경제를 성장시킨 원동력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대한민국은 과거에 지옥도 그런 지옥이 없었습니다. 1970년대만 해도 서울에서 가평, 춘천 이런 데 놀러 가려고 하면은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도 놀랍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정말 이렇게 많이 높아졌다는 자체를 사람들은 인정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발전된 국민의식 수준 이런 것들을 잘 가다듬어서 정말 선진국이 되어가지고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최고로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젊은 분들은 그런 옛날을 생각해가지고 만족을 해서 행복을 추구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 국민의식이 발전됐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경제도 발전됐는데 지금 그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이 참 고민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분들이 빨리 자각을 하고 자성을 해서 만족을 해가지고 행복한 가정들을 빨리빨리 꾸려야 됩니다. 나이 40이 넘은 사람들이 시베리아 횡단 열차가 어떻다 저떻다 다 혼자 사는 사람들이 그러고 삽니다. 그런 것이 얼마나 큰 흉이 되는 것인지 그거를 모르는 것이죠. 물론 그런 분들이 그러고 싶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많은 분들이 만족을 하면서 가정을 이루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의미 있는 말씀을 드렸는데 구독과 좋아요, 추천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